안녕하십니까. 국어과 교과서 비판적 분석 및 재구성 방안 모색에서 읽기 영역을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탐구 활동은 저희 5명이서 다 같이 진행했으며 레포트 작성의 김희준, 서예은, 황재현, 지금 보고 계시는 발표자료 제작의 신채은, 그리고 듣고 계시는 목소리의 발표자 김명현입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조가 읽기 영역에서 어떤 단원을 선정했는지를 말씀드린 후에 어떤 비판점을 찾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하여 재구성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단원의 개관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단원은 5학년 2학기 5단원, 여러 가지 매체 자료 단원 중 매체 자료의 특성에 맞게 읽기 차시입니다. 해당 단원에 적용된 성취 기준이자 후의 비판적 분석의 기준이 될 것으로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며 읽는다가 있습니다. 교과서 지도서에 제시된 단원에 대한 개관입니다. 이 단원은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며 읽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인 단원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매체가 정보 전달의 핵심적인 도구로 작용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매체 자료 읽기 능력은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맞은 방법으로 매체 자료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의 활동으로 학생들은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본 단원은 위와 같은 10가지 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집중한 차시는 3, 4차시, 매체 자료의 특성을 생각하며 알맞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와 5, 6차시에 알맞은 방법으로 매체 자료를 읽고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차시입니다. 이 단원에 적용되는 세부 목표로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단원을 선정한 까닭은 변화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읽기 텍스트가 책과 같은 인쇄 매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은 국어과의 읽기 영역이 다양한 형태의 매체 텍스트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모색해보고자 5학년 2학기 5단원 여러 가지 매체 자료 단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단원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을까요? 첫째, 흥미 유발이 부족했습니다. 기존의 교과서에서 제시한 제재로는 드라마 허준의 영상과 조선의 시인 김득신을 다루는 영상 자료였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키기에는 다소 생소하거나 난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에 학생들의 동기 유발이 출발점임을 고려할 때 허준과 김득신을 주제로 한 기존의 교과서 제재는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자료와 주제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비판점이 제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학생들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면 두 번째 비판점은 제재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학생들과 동떨어져 있음을 다룹니다.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매체랍시고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 텔레비전 매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가장 친숙한 매체는 텔레비전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 매체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트렌드 반영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매체에 따른 읽기 방법을 학생들이 현실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데에도 방해가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신의 교육과정이지만 이 교육과정이 개발될 5년 전 2015년 무렵까지만 해도 유튜브가 지금처럼 지배적인 매체로 자리잡기 이전이었습니다. 5년이 흘러 수업이 시행되는 지금 2020년에는
현 상황에 맞게 재구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기존 교과서에 실린 제재가 내용적으로 흥미와 동떨어져 있고 또 내용을 담는 매체의 형태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도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판점은 제재가 아닌 방법론의 측면입니다.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야 한다는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에 기존의 교과서 구성은 효과적인 구성이 아닙니다. 매체라는 것은 내용을 담는 틀에 해당하는 것인데 기존 교과서에서는 다른 틀에 다른 내용을 담아 보여줍니다. 달라지는 조작 변인을 두 개로 둔 것이지요. 하지만 매체에 따른 읽기 방법을 비교하려면 같은 내용이 다른 틀에 어떻게 담기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텍스트의 내용은 고정된 통제 변인으로 텍스트가 담기는 서로 다른 매체를 조작 변인으로 두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제기한 비판점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기존 교과서에 실린 제재에 대한 비판, 셋째는 구성과 방법론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제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동떨어진 허준과 김득신이라는 주제를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떨어뜨리고 이것이 성취 기준의 달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판점으로는 제재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트렌드에 뒤떨어진, 즉 학생들의 일상적인 경험과 다소 유리된 텔레비전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성취 기준에서 언급한 읽기 방법의 적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성취 기준에서 언급한 매체에 따른 읽기 방법을 비교하기에 비교할 대상이 없어 성취 기준의 달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상 기존 교과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적에서 그치면 발전이 없겠죠? 제시한 세 가지 비판점을 토대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흥미로운 주제로 바꾸었습니다. 텍스트의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결국 고른 주제는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를 사극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 기성 텔레비전 매체가 아닌 유튜브 영상 매체로 바꾸었습니다.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매체가 유튜브인 만큼 매체에 따른 읽기 방법을 서로 바로 읽기 상황에 적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주제를 다룬 두 가지 매체를 비교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차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룬 글 매체와 유튜브 영상 매체를 비교합니다. 활동지에 있는 글 매체는 한글문화연대의 칼럼 글을 설명하는 글로 교과서스럽게 재구성한 것이며 유튜브 영상 매체는 유명 지식 유튜버 사물궁이 잡학지식의 3분짜리 영상을 다뤘습니다. 이런 텍스트를 바탕으로 구성한 저희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에서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표현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를 사용하는 일상적인 상황극을 통해서 동기유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하나요? 그리고 지난 추석 명절에 우더른에게 용돈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말씀드렸었나요? 라는 발문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지 되돌아보고 이 둘의 차이에 대해 호기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활동에서는 글 매체를 다룹니다.
설명하는 글의 읽는 방법을 배웠던 5학년 1학기의 선수학습과 연계하여 먼저 읽기 전 제목을 보고 무슨 내용일지 떠올려 보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는 글의 구성을 파악하고 글을 읽은 후에는 어떤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정리해 봅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유튜브 영상 매체를 다룹니다. 글에서 설명한 내용이 유튜브 영상 매체로는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파악합니다. 여기에도 과정 중심 읽기 활동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유튜브 썸네일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추론해보고 영상을 보면서 주장과 사실을 구분하고 또 영상을 본 후에 어떤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정리합니다. 그리고 활동 3에서는 활동 1과 2에서 했던 글 매체의 읽기 방법과 유튜브 영상 매체의 읽기 방법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글 매체에서의 읽기 방법과 유튜브 영상 매체에서의 읽기 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비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복습과 자기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제작한 활동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활동지는 글 매체와 유튜브 영상 매체를 읽어라 라는 주제 하에 수업에 진행되는 활동에 맞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왜 한국인들은 고맙습니다가 아닌 감사합니다라고 할까라는 한글문화연대에서의 원문을 교과서스럽게 재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글을 토대로 먼저 글을 읽기 전에 글의 제목을 보고 무엇을 설명하는 글일지 예상을 해봅니다. 또 글을 읽으면서는 이 글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면서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네 문단을 각각 정리하고 요약해보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글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글의 핵심적인 내용인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글을 읽으면서 어떤 점을 떠올렸는지 정리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소질문인데요. 그래서 설명하는 대상, 즉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의 차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또 그래서 설명하는 대상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글을 읽으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글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등 독자 내면화를 하는 읽기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 1에서 글 매체를 읽는 활동은 기존의 선수학습에서 설명하는 글의 읽기 방법과 동일한 그런 포맷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수업에서 특히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활동 2번 유튜브 영상 매체의 읽기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과정 중심 평가를 적용을 해서 그 앞의 내용과 최대한 비슷한 포맷으로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무엇에 대한 영상일지를 떠올려 봅니다. 특히 또 썸네일이 유튜브 영상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했을 때 썸네일과 제목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한번 도출해 보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3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후에 내용 전개에 따라서 빈칸을 채워보는 활동을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영상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 매체의 특징을 모둠별로 얘기해보는 활동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으로는 다양한 소리 효과가 있어 생동감이 있고 재밌습니다. 다양한 그림과 자료를 한 번에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글 읽기와 설명 듣기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와 같은 예상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3에서는 글 매체와 유튜브 매체의 읽기 방법을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앞서 활동했던 활동 1과 활동 2를 토대로 유튜브 매체와 글 매체의 읽기 방법에는 어떤 점이 서로 같은지 또 어떤 점이 서로 다른지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통점으로는 글자가 등장하고 글자 읽기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시각을 통해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예상되는 발문이고요. 또 두 매체 읽기 방법의 차이점으로는 동영상
활동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제시되면서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점, 또 동영상은 소리만 듣고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또 글을 읽을 때는 내용 전개에 있어서 정보의 분절이 문단 구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같은 것을 예상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저희 활동에서는 그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계획도 잡아놨는데요. 그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 활동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체에 따른 읽기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라는 그 추가 활동인데요. 그 글 매체와 동영상 매체 각각의 적절한 읽기 대상이 있을까요? 라는 심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글로 표현되는 게 더 적절하고 어떤 내용은 동영상으로 표현되는 게 더 적절한지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확산적인 발문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글 매체와 유튜브 동영상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때 무엇에 유의해야 될지 이런 점들 그 기본적인 미디어 리터러시와 연관해서 지도하도록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저희 수업의 흐름과 활동지 발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수업 지도안과 활동지 전문을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네, 이상으로 국어과 교과서 비판적 분석 및 재구성 방안 모색에서 읽기 영역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건설적이고도 창의적인 그런 질의응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